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활과는 어떤 오행을 만나야 좋은지 식감별 조합의 희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식감별 조합의 희귀를 살피기 전에 먼저 정활간의 부와 기를 확정지어 주는 진신에 대해서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난강망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계절별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삼춘의 정화, 그러니까 인월 정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월에는 간목이 당권을 해서 모항하니까 경금이 아니면 벽갑할 수가 없어서 인정이 어려우니까 경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묘월의 정화는 습을이 정화를 상하게 하니까 먼저 경금을 쓰고 간목을 씁니다. 경금이 아니면 을목을 제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목이 아니면, 간목이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묘월의 정화에게는 경금과 간목이 진신입니다. 그리고 진월의 정화는 먼저 간목을 용하고 다음에 경금을 씁니다. 그래서 경금과 간목이 양토하면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했는데요. 진월에는 정화는 무토가 사령해서 정화의 기운이 설기가 되니까 그래서 약해지니까 먼저 간목을 쓰고 간목을 써서 인정하고 제토한 다음에 경금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정화는 여름 중에서도 4월의 정화는 승왕하니까 간목을 취하고 반드시 경금으로 벽갑해야 합니다. 4월에는 병화가 임관하니까 정화가 병화의 위력에 의지해서 더할 수 없이 아주 뜨거워지니까 스스로 왕해진다는 것인데 그래도 간목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는 음의 연약한 화의 기운이라서 왕지에 임해도 기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인수의 도움이 필요해서 간목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간목을 쓰면 경금은 간목을 쪼개줘야 되기 때문에 경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5월의 정화는 염상격이 아닌 이상 간목을 용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경금과 임수가 양토하면 간목을 용해야지만 상격을 이룹니다. 이것은 관을 재와 인으로 보좌를 해서 수와 어, 화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부귀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월의 정화는 약함이 극에 달하니까 오직 간목을 제하고 다음으로 임수를 씁니다. 미월에는 정화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간목이 목생화로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서가 지나면 금수가 징계하니까 간목으로 승조하지 않으면 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염조한 화와 토를 윤택하게 하지 않으면 목기가 메말라서 분목이 되니까 임수로 보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이 목국을 이루게 되면 병이 되니까 그때는 경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정화는 삼추 정화는 병사 묘지에 들어서 화기운이 물러나니까 간목이 없으면 재와 관을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경금은 정화를 상하게 하지는 않지만 기후가 점점 차가워지니까 여기에다가 조우에 필요한 병화를 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목, 경금, 병화 이 세 가지 모두 출간하면 성격을 이룹니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가을에 정화를 살피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월의 정화는 신중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간목과 병화를 씁니다. 그리고 6월의 정화는 간목, 병화, 경금을 다 용해야 하는데 만일 간목이 없으면 을목이라도 써야 합니다. 을목을 보는 것은 보초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을목은 축축할 수 있기 때문에 병화의 기운으로 말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화가 따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수월의 정화는 오직 간목과 경금을 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의 정화는 해월, 자월, 축월 모두 같이 봅니다. 겨울의 정화는 정화가 미약하고 차가우니까 오직 경과 갑을 용해야 합니다. 경금과 간목이 없으면 인정하지 못해서 목화 통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금과 간목을 용해야 합니다. 간목을 용하면 경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간목과 경금이 양토하면 상격이 됩니다. 그러나 기토가 간목을 합하면 용신이 기반이 되니까 간목 옆에 기토가 있는 것을 꺼립니다. 그때는 기토가 옆에 있으면 그저 그냥 평범한 명이 됩니다. 간목은 정화의 어머니로 적천수에서는 정화가 친모를 보게 되면 가축가동이라고 했는데, 가축가동이라는 것은 정화가 간목을 보는 것은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동에는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하고 경금으로 간목을 보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수가 많게 되면 그때는 무토를 써야 합니다. 삼동정화는 경금으로 벽갑을 해서 인정하는 것이 정법입니다. 그리고 수가 왕하면 무토를 쓰고 화가 왕하게 되면 개수를 쓰는데, 무와 개수는 병을 제거하는 약이 됩니다. 그럼 시간별 조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정화가 간목을 보면 유신, 유화라고 해서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두뇌가 명석해서 경쟁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가 을목을 보면 건시, 열화라고 해서 좋은 조합으로 보지 않는데, 마른 나무에 사나운 화염이 휩싸인 격으로 학문적 성취가 어려워 재능이 있어도 인정을 받기 힘들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와 병화의 조합은 항아분월이라 해서 역경에 분투하는 기상이 뛰어나고 신속한 행보로 빠른 성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화가 정화를 만나면 양화위염이라고 해서 좋은 조합으로 보는데요. 두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격이라 속도에서 기선을 제압해서 빠르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부를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무토를 보면 유화유로라고 화로 속에 불이 있는 모습인데,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고 발휘하게 되면서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둔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기토를 보는 것은 성타구진이라고 해서 뭐 썩 좋은 조합으로 보지 않는데, 별이 땅에 떨어진 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가 잘 개척되지 않는 불우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가 경금을 보면 화련진금이라고 해서 철을 재련하는 용광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와 신금의 조합은 소회주옥이라고 해서 아주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보석이 불에 그을려서 훼손된 격인데 세상을 모르는 무기력함이 있고 재적 기운이 훼손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화가 임수를 만나는 것은 성기득사라고 해서 바다나 호수 위에 달이 떠 있는 격인데, 좋은 사람과 만나는 좋은 연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사나 귀인의 조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화가 개수를 만나는 것은 썩 좋은 조합은 아닌데, 주작투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에 먹구름이 껴있는 그런 격으로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순조로운 승진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조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도 정화에게 개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주 명식이 똑 떨어지게 적용되지 않는 명식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더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